방금 윤석열 총장의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우리 같이 보신 두 분의 총평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과장님부터 아니 뭐 사회자가 먼저 한번 말씀하시지. 아니 그래.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뭐 아니 지명받아가 안 하면 비겁하다 소리 들을 테고. 네. 이게 우리가 일전에 유행했던 미스터롯 경연대회처럼 우승 예능이 점쳐지는 사람이 1번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네요. 예. 일본이 갖고 있는 또 좀 불리함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야 이거 뭐 점수 주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 앞 선수들이 있었다면은 뭐 잘했다 못했다 말을 하겠는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전체의 워딩을 가지고 몇 가지를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귀에 꽂혔던 거는 본인이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끼게 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하겠다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참 부드럽지만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문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꽂았습니다. 그게 1번이 탈원전이었고 저임금 근로자, 국가부채, 청년 일자리, 주택정책, 그 다음에 편가르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서는 기술혁명의 시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부패한 권력의 이권 카르텔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충분히 국민의 공감대를 사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기대심을 촉발하는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끝으로 전체의 회견문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는 좀 더 강력하게 선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이분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관료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말도 상당히 절제를 하면서 흠잡히지 않는 그런 문구로 아마 준비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들었을 때 이분은 뭐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자유와 공정, 그 다음에 상식과 정의 아마 이런 단어들만 귀에 익었던 그런 자주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예. 자, 뭐 일본 총평자가 너무 많이 이야기해 버려가지고 하실 이야기가 또 있는데. 아니 하실 말씀은 잘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좀 약간 뭐 실망했다기보다는 뭔가 좀 2% 부족하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발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이 멘트가 아주 우리 훌륭한 어록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범계 전 법무장관하고 또 싸울 때 설전할 때 옛날에 그랬었지 않습니까? 선택객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박치기도 하고 뭐 심지어 탁두다 치고 이렇게 하는 결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뭐래도 자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이다가 아니었다. 조금 이게 목이 좀 막혔다. 이런 생각을 먼저 들고요.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 좀 더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뭐 결국 두 분이 이제 아쉽다고 좋았다는 부분 넘어서 아쉽다는 부분은 평소 개인기가 오늘은 좀 덜 드러났다. 이런 총평이시죠. 그리고 아직도 검찰의 때를 완전히 못 벗었다는 느낌 좀 받았어요. 자, 뭐 몇 가지로 한번 나눠서 저희들 궁금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먼저 국민의당 입당.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서 발언이 좀 어땠는지 한번 분석해 주시고 의미가 뭔지 한번. 몇 차례 지금 한 두세 차례 물었죠 기자들이.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서 궁금한 부분이었고 그런데 사실은 계속 모호한 답변을 넘어갔어요. 뭐 이게 두 번째는 아예 그냥 답변을 그냥 앞에 발언으로 가름하겠다까지 이야기하면서 지나가 버렸는데 전반적인 기조는 지금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당장은 뭐 입당한다 안 한다에 명확한 의사를 밝힌 건 아니고
상황과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세요. 입당할 건가 말까 내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야기할게요. 아니 간지남 뭐 네. 국힘 입당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내 말고 지금 이재명 일사 누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모셔가야지. 내가 왜 자꾸 오라 말하니 가라 말하니 이렇게 소개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예, 정권 나를 데려가려면 모셔가세요. 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근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거리를 둔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자유를 중시하고 그게 결국은 헌법 정신의 기본이 되는데 결국은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했는데 단지 경선에 참여하거나 입당하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략상에 지금 그냥 입당 아무 조건도 없이 입당하겠다 이렇게 하질 않은 것 같고요. 시간을 두고 한번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추세를 한번 보겠다는 그런 아니, 또 이제 국민의 뜻도 보겠다는 아니,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뜻도 물어보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는 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지금 버스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를 태워갈 자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국민의힘 버스에 타려면 그리고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 룰이 50대 50이란 말이죠. 당원 50%, 국민투표 50%.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 당내 지지 기반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붙으라는 거는 상대한테는 총칼을 다 줘놓고 자기는 맨몸으로 싸우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그런 상황에서 나는 섣불리 입당을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이게 저 사회자가 조금 더 이 네. 깊이 들어가는 또 사회자의 관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우리가 몇 차례 뭐 지적도 하고 분석됐는데 국민의힘 내부에는 네. 개헌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뭐 개헌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혀 나오질 않았죠. 이 입당 부분과 그 부분이 조금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또 핵심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대충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했던 이야기는 이제 음모론과 관련해서 이제 그 내각제 개헌에 어떤 그 추진 세력들이 있다. 일부 지금 국민의힘 당내라든가 당계 세력 중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을 엮어서 지금 그 개헌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와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개헌 세력들이 사실 조금 불순한 의도로 비친단 말이죠. 그건 여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에 맞서는 지금 이낙연,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개헌론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불리한 자들 내지 약자들의 어떤 도구로 개헌이 자꾸 거론되니까 개헌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과거 이력과도 관련되고 향후 뭐 이제 입장과도 관련된 사면 이야기도 한번 짚어봤으면 싶습니다. 먼저 저도 그걸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재용 씨는 지금 형을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사면보다는 가석방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가석방 요건이 충족돼 있다 이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아쉬웠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이게 고령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사면이 돼야 된다. 동의한다.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야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탄핵의 부당성이라든가 이게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구속에 대한 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좀 듣기를 그걸 기대하는 분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답변이에요. 왜 기자들도 그거는 안 할 수가 것 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사람이 구속되는데 직접 관여한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하기 힘들 거고 저는 본인으로서는 거의 최선의 다 이야기를 다 했다고 보는데 좀 더 명확한 메시지는 아니었다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여성이고 고령이고 뭐 이러니까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많다. 거기에 공감한다. 근데 정치적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끝내는 게 아니고 대통령한테 사면을 촉구한다. 이제 오래 살렸잖아. 살 만큼 살렸잖아. 그 하면은 사실 DK한테도 마음을 더 얻을 건데 말이야. 그게 좀 부족한 거야.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노트로 메모를 했습니다. 답변이 아쉬웠던 게요. 이 말까지는 했어요. 이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라고 그까지는 멘트를 잘 했어요. 그렇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즉시적으로 3인이 돼야 할 사안이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참 아니 좋았을 텐데. 이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 그렇죠. 그걸 촉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그것까지 못 촉구를- 나갔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게 마지막 끝에가 조금. 그래서 계속 지금 2%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 예. 왜 윤석열에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 예. 그 부분에서 이야기도 안 했잖아. 별로 뭐. 내가 그러면 물어봐. 내가 왜 조영창이어야 하는가? 왜 간지남이어야 하는가 물어봐. 아니 그 나도 지금 빙의하셔가지고 돈 3천만 원 예. 만만원 되면 7월 14일날 들어가 예비군 돈할 거야. 예. 어? 아니 왜 간지남이어야만 합니까? 그럼 내가 윤석열 입장에서 예. 얘기해볼게.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내가 지지율이 최고 안 높습니까? 이재명하고 맞상대해서 10% 이상인 후보가 야권에 누가 있습니까? 제 밖에 돼 있습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권 교체하려면 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리고 얘기죠. 제가 지금 문재인 정권한테도 핍박을 받았지만 그 앞서 박근혜 정권한테도 핍박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대항하다가 살았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이 저항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양쪽 정권에 다 핍박받고 뒷조사 받은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적방이 됐습니까? 이런 결기를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아니 우리 저 본인이 정치 출마하시는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요. 먼저 네. 한번 좀 해보십시오. 이 뭐 언론인 출신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해보십시오. 예. 내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다. 왜 윤석열이어야 되는 거야?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지금 지상 최대의 목표가 야당은 전체 범야권에서는 정권 교체가 절체절명의 과제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거죠. 예.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예를 들어 지금 난 지지율 10%도 안 되는 사람이 정권 교체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뭐 그건 뭐 하늘에다가 뭐 제사 드리는 일이지. 기우제 지내는. 사실 국민의 입당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저도 사실 내가 또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 윤석열이면 내가 입당할 겁니까 말 겁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아니 저 네. 윤 총장, 네. 윤 후보, 네. 왜 입당 뭐 지금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입당 때가 되면 기자들 합니다. 이렇게 때가 물어요. 되면 하는데 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제가 이준석 대표는 자 지금 국민의힘 이번 버스에 타라고 하는데 이번 버스에 제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것조차 그렇고 그럼 국민들이 이번 버스 타는 걸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좀 더 듣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예. 예. 저희가 방송 진행하면서 혼선과 불안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자, 저희가 그 국힘 입당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3인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국힘 입당 부분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던 오늘 회견이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TK 글마들입니다. 그래서 TK 유권자, TK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오늘 회견을 어떻게 봤을 건지 우리가 한번 추측상 또 저희들이 TK 글마들이라서 대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지금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TK에서 지지율이 아주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예, 그랬을 그렇죠. 때 과거에는 지역 연고에 대해서 지지율이 많이 갔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법치와 상식이 우선되다 보니까 내한테 지지율이 온 것 같다. 우리 TK 글마들은 그렇죠. 법치와 상식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공정을 좋아하는 지금 지역 연고를 따라서 TK 주민들도 이제 지역 연고를 따라서 표를 찍지 않는다. 법치와 상식에 맞는 사람한테 표를 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또 답변을 또 한 번 물어보서 난 답변을 어떻게 할 건가? 아니 제가 답변을 할게요. 윤 후보, 해보세요. 윤 후보, 그 대변인들 싹 다 바꿔. 나를 제외하시고. 윤 후보 왜 저 예? TK가 윤 후보를 좋아하고 아니,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문정권의 그 실정에 반하는 아이콘이 됐지 않습니까? 최고 그죠? 피해자 이런 예, 얘기입니까?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정권 교체를 또 TK에 있는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절망하는 힘이 지금 가장 크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저한테 지금 수용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은
TK 주민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까? 뭐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미흡하지만 비슷하다니 천지차이지. 뭐 대구에 뭐 세번 검문이 있다는 소리 하면 뭐 그런 소리를 해. 지지부리하게. 자, 약간의 공백이 있는데 자, 뭐 마무리 한번 오늘 총평을 처음에 이야기하시긴 했지만 또 부족했던 부분을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저는 사실은 지금 TK 출신이 여권에 한 명 또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가 조만간 지금 후보 선언을 하고 출정식을 할 건데 저는 사실 조금 걱정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회견과 기자회견을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이재명은 이거보다 훨씬 잘할 거거든요. 앞으로 맞상대가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시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좀 더 하드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겠다. 그 부분을 특히 TK 얼마 전에 와서 교양을 좀 받든가 훈련을 받든가 아니면은 저를 따로 한 불러가지고 과외를 받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오늘 그 기자 중에 질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YTN 기자인데 엑스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출직에 나온 사람들은 국민 앞에서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능력도 있지만은 도덕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다음에 이재명 씨하고 맞붙었을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다 이런 걸 테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팩트로 검증받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엑스파일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았고 본인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할 때 윤석열 씨가 생각할 때 상대는 이재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이재명 씨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냥 덮어두거나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어떤 경선에서 또 이 1번 출연자의 역할을 오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비교의 대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화끈함 이런 걸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족함도 느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 후보에 대한 관심과 또 이야기는 계속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